돈과 운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하는 습관 5가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통장은 항상 제자리일까요?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사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이미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된 분입니다. 잠시 제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일으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과 미래를 위해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누구는 아주 쉽게 기회를 잡고 승승장구하며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데 왜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래라며 남 탓, 세상 탓을 해보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돈과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퍼부어도 밖으로 흘러넘치기만 할 뿐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운과 재물도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단 하나라도 오늘 당장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철학자 니체가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을 정렬하라고 했는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허무하게 날려버리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정렬의 습관. 첫 번째 습관. 공간을 먼저 정렬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신발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택배 상자와 우산,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 않나요?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동양학에서도 현대 환경 심리학에서도 현관은 외부의 새로운 에너지와 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그 들어온 기운이 머무르고 확산되는 공간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치고 피곤한 퇴근길,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부터 신발이 엉켜 있고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우리 뇌는 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각적인 혼란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과 충전의 장소가 아니라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현관에 신발이 딱 1~2켤레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바닥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문을 열자마자 마음이 안정되고 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생각의 과부하가 줄어들고 정돈된 생각은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더 명확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성공한 자수성가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화려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잠시 멈추고 현관으로 나가보세요. 나뒹구는 신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래 방치된 쓰레기를 버리세요. 거실 소파 위에 허물처럼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정리하세요. 공간을 비우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새로운 부와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 말부터 바꿔라. 아, 돈 없어. 요즘 너무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혹시 입에 달고 사는 단어들이 아닌가요? 습관적으로 던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을 싹둑 잘라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가 내 뇌에 상처를 입힙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현실과 언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 힘들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뇌는 그 말을 명령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고 힘든 상황만을 찾아내도록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들어오려던 복과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꼴입니다. 제 주변에 늘 불평을 달고 살던 40대 자영업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손님이 너무 없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셨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옆 가게는 손님이 넘쳐나는데 그분 가게만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분의 어두운 언어와 표정이 손님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되어 발길을 끊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돈이 없다 대신 지금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이다. 충분하다라고 바꿔보세요.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성장하는 중이다라고 바꿔보세요. 말은 내 미래를 그리는 붓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어둡게 칠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언어를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그 언어를 현실로 착각하고 실제로 그 언어에 맞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라. 셋째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두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자신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구겨진 셔츠, 뒷굽이 완전히 닳아버린 신발, 얼룩진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래. 어차피 대충 일할 건데 뭐 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이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하찮게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대접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구겨진 옷과 정돈되지 않은 용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귀한 기회나 큰 돈이 걸린 비즈니스는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다려진 옷, 깨끗하게 닦인 신발, 정갈한 머리 모양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모습 자체에서 은은한 자존감과 신뢰감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단정한 복장과 태도는 타인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더라도 라면 봉지째 먹지 말고 예쁜 그릇에 담아 드세요. 찌그러진 컵 대신 깨끗한 컵을 사용하세요. 나 스스로를 왕처럼 귀빈처럼 대접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습관.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돈을 정성껏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쓸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월세, 세금을 낼 때, 아, 또 돈 나갔네. 아깝다 라며 아쉬움과 결핍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돈은 쓴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와 교환되는 것입니다. 전기세를 낼 수 있어서 우리가 따뜻하고 밝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식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결핍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돈 덕분에 내가 이 가치를 누리는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갑을 지금 열어보세요. 영수증과 쿠폰이 마구 엉켜 있고 지폐가 뒤죽박죽 꺾여 있지 않나요?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고 지폐의 방향을 바르게 정돈해 보세요. 돈을 다루는 내 태도가 정성스러워질 때 돈도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돈을 통장에만 꽁꽁 묶어두는 것은 돈을 죽이는 일입니다. 돈이 멈춰 있을 때보다 책을 사 읽고 강의를 듣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순환될 때 그 돈은 10배, 100배가 되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돈을 가치 있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세요. 5번째 습관. 몸을 단련해라.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것이 앞에 4가지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바탕입니다. 바로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생일대의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사업 기회, 귀인과의 만남, 재물 운이 물꼬를 터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몸이 병들어 있거나 체력이 바닥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큰 운과 재물은 중량이 무겁습니다. 그것을 받아내고 지켜내려면 단단한 체력이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근육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은 매일 아침 게으르고 싶은 내 마음을 꺾고 나의 의지로 내 몸과 삶을 통제하는 마인드 훈련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10분간의 스트레칭, 땀이 약간 날 정도의 근력 운동. 이것을 규칙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판단력이 명확해지며 어떤 스트레스와 시련이 와도 툭툭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복원력이 생깁니다. 강한 몸은 결국 큰 운을 담아내는 가장 단단하고 큰 그릇이 됩니다. 몸이 비틀거리는데 운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정렬하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악재가 겹치는 삶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공간이, 말이, 태도가, 몸이 질서 있게 정렬된 사람에게는 질서 있고 우아한 기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같은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태도와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끌어당긴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작은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현관에 신발 한 켤레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억 원의 재물을 관리하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돈과 운이 머물 수밖에 없는 멋진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공간을 정렬하세요. 언어를 정렬하세요. 복장과 태도를 정렬하세요. 돈을 대하는 마음을 정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정렬하세요. 이렇게 스스로가 온전히 정렬된 사람에게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여 내 삶을 정렬하겠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글로 써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은 통찰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를 정렬하는 철학에 대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책 위버맨쉬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운과 풍요로운 재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